자, 이제 사전 작업까지 완료된 상태가 되었으니 이제 실제 본격적으로 교수님이 배포한 게시판 그 예제 프로그램을 보고 그대로 이제 단계별로 따라 그 교수님 프로그램을 보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코딩에 옮기면서 계속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맨 먼저 지금 순서는 목록 조회부터 우선 우리 실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11에 해당되는 폼 생성 한번 해보고 실행해보고 오케이 되면 마찬가지 DB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DTO 클래스라는 것을 하나 먼저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실제 읽어오는 부분 JSP 코드를 추가를 해서 완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가 있겠죠. 자,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먼저 맨 처음 여러분들 지금 조금 전에 배포한 그 파워포인트 문서는 항상 그 따로 별도로 창을 띄워 놓든지 아니면 한부를 출력해서 옆에 놓고 보면서 계속 이 프로그램 실습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그러면 지금 맨 처음에 해야 될 부분이 보드 리스트 JSP를 폼부터 만드는 것을 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자, 교수님 지금 보면 지금 단계별로 11, 12 해서 쭉 단계별로 만들어 놨지만 여러분들이 실습에서 만드는 이 부분은 보드 JSP라고 하는 그러니까 숫자를 붙이지 않고 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드 JSP라고 하는 폴더를 여러분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 만들어 주시고 지금 여기 11에 해당되는 거 보니까 보드 언더바 리스트.jsp예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JSP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 자, 그러면 조금 다르게 하기 위해서 교수님은 지금 언더바를 붙였는데 여러분들은 언더바를 빼고 한번 해볼까요? 보드 리스트 보드 리스트 JSP 이렇게 이름을 줘서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그리고 교수님 요 프로그램을 보면서 봐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오른쪽에다 갖다 놓고 요거 미니마이즈해서 자, 이렇게 오른쪽에 교수님 짠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고를 하면서 봅시다. 자,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부분은 여기 페이지 지시요. 그렇죠? 우리 랭귀지는 자바고 그다음에 컨텐트 타입, 캐릭터 셋, 페이지 인코딩은 UTF-8로 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다 세팅을 해준 거죠. 세팅을 해줬고 그리고 요 컨텐트 타입은 이제 요 문서 자체가 표현 자체가 HTML로 된다라는 의미를 얘기를 해줘요. 물론 앞 시간에서도 그 동영상에서 그 저저번 시간인가 그거 보면 이 컨텐트 타입에 따라서 자동으로 뭐 PDF가 보인다든지 이런 기능을 할 때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지금 실습에는 그것은 생략하고 HTML에 대한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만들어진 부분 보면 디폴트로 여기 보면 HTML에 대한 부분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HTML 부분은 다시 헤드와 바디로 골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타이틀 부분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이 부분은 실제 웹브라우저에 나올 때 웹브라우저 탭에 들어가는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탭에 대한 이름 부분은 집어넣어줘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먼저 이제 여기 보면 바디라고 하는 이 부분에 바디라고 하는 부분에 실제 우리 눈에 보여지는 HTML 코드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한번 여러분들은 직접 다 좀 코딩을 하세요. 그냥 교수님은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은 우선 갖다가 여기 갖다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실제 다 코딩을 해서 여기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서부터 요 프로그램을 갖고 계속 변경을 하면서 계속 실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번 정도만 여러분 코딩을 하면 되니까 꼭 여기 있는 HTML 코드도 직접 한번 손으로 다 해서 코딩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HTML 부분 잠깐 설명을 하자면 여기 div 태그로 해서 묶었네요. 묶어서 이제 하나 그러니까 하나 묶음으로 하나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정렬을 하라라는 의미로 속성을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H2 사이즈로 게시판 조회라고 하나
말을 쓰고 그 다음에 HR로 해서 밑에 밑줄 하나 쫙 걷어요. 걷고 그 다음에 또 폼 태그로 해서 폼을 하나 묶어줬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 폼 자체가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포스트 방식으로 실제 URL을 호출을 할 때 여기 실제 폼에 있는 이 안에 있는 태그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폼의 이름은 그냥 폼안이라고 줬고 그 다음에 메서드는 URL 호출할 때 데이터 전달 방식은 포스트 방식으로 지정을 해줬어요. 자, 요 방식은 또 뭐 앞에서 우리 수업 시간에서도 얘기했지만 get 방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get 방식은 URL 뒤에다가 쭉 붙여서 보내는 방식인데 보안 문제로 별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대부분 get 방식은 좀 쓰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포스트 방식으로 대부분 보내면서 이 포스트 방식의 의미는 지금 폼 안에 HTML 태그에 값을 집어넣어서 보내는 이런 방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액션에 대한 부분이 실제 이제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면 호출하게 되는 URL이 될 거예요. 그래서 URL에 대한 구조는 이번 시간 말고 좀 다음 시간쯤이나 교수님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여기 지금 URL 이렇게 적어 놓으면 상대 주소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가 루트예요. 여기가 루트고 그 다음에 디폴트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요게 웹 컨텐츠가 루트니까 보드 JSP 밑에 있는 실제 보드 리스트 JSP를 호출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지금 언더바를 뺐죠. 언더바를 뺐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언더바를 삭제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 테이블 형태대로 만들었네요. 테이블로 쭉 만들어서 이 테이블 형태대로 테이블의 ID, 성명, 제목, 내용이라고 테이블 형태대로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 테이블에 그 테두리는 이를 줘서 이제 선을 쫙 그린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위에 이제 조회라는 버튼을 하나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들었고, 조회 버튼이 나오는 것은 이 테이블이 칸이 4개죠. 4개니까 이거를 하나로 합치라라는 얘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버튼을 클릭하면 자바스크립트 함수인 retrieval check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작성을 해놓고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우리 뭐 HTML만 지금 만드는 거니까 웹브라우저상에 이렇게 만들어진 HTML이 정상적으로 보이는지만 우리가 확인하면 되겠죠. 자, 지금 보면 이렇게 HTML이 딱 실행이 돼서 정상적으로 실행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게시판 조회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고 밑줄이 쫙 그어졌고 이렇게 테이블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에는 칸 4개를 합쳐지고 조회라고 하는 버튼이 하나 만들어진 상태고 그 다음에 4개 칸의 헤드에 대한 제목들이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프로그램을 이제 또 여러분들 보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조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요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 거니까 함수에 대한 부분을 이제 또 추가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앞 시간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자바스크립트 함수의 위치는 어디라 그랬죠? 자, 헤드의 HTML 헤드 부분의 가장 마지막에 존재를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죠? 자바스크립트 헤드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자바스크립트 함수가 선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또 싹 집어넣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자바스크립트 retrieval check라고 하는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보면 우선 이제 포스트 방식 기준에서 보면 자, 지금 document.format. 점점점점 찍혀져 있는 거 요거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 jQuery 시간에 배우신 돔 구조 배웠죠? DOM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이라는 돔 구조 배웠고 이 점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최초에 나왔던 1세대에 대한 1세대 표준화가 안 된 거지만 1세대 모델이고 아직까지 밖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다큐멘트는 이 JSP 이 자체를 얘기하고요. 자, 포만이라고 이름되어 있는 부분 어디? 여기 있죠. 요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액션이라고 하는 거 뭐요? 지금 태그 이름 중에 여기 있어요. 요게를 의미해요. 자, 근데 요거는 지금 타입이 히든이에요. 자, 눈에 보이진 않아요. 눈에 보이진 않는데 그놈에다가 실제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JSP 구조 요 실습 맨 앞에 파워포인트 문서 보면 교수님이 이제 이벤트별로 지금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액션이라는 값에 요것은 어떤 요청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이벤트라는 것을 항상 달고 넘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디폴트로 여기 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도 지금 조회라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지금 여기에 있는 밸류 값에다가 리스트라고 즉 목록 조회를 해달라라고 하는 정보를 세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브밋을 딱 만나게 되면 이 폼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서버에 전달하게 되는데 누구한테 전달한다? 지금 보면 보드 리스트 JSP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기 자신한테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면 지금은 받아봐야 아무런 동작을 안 할 거예요. 처리해주는 JSP 코드가 아직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자바스크립트 함수가 동작하는 부분만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이 만약에 get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된다면 요렇게 코드 대신에 지금과 같은 지금 주석 처리를 했습니다만 요 표시로 동작을 하게 되겠죠. get 방식이면. 자, 그래서 지금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해요? 물음표하고 액션 이퀄 리스트라는 값을 넣어서 이렇게 URL을 던지면 지금 포스트 방식과 동일하게 구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저장하고 한번 또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같이 눈에 보이는 부분은 변함이 없겠죠. 변함이 없고, 자, 조회 버튼을 눌러도 자기 자신을 호출해봐야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만들어진 부분이 11에 대한 부분으로 실제 폼 생성까지가 완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지금 교수님이 배포한 자료에 보면 이번에는 1, 2 목록 조회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근데 순서가 뭐죠? 여기에 DTO 클래스부터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보드 리스트 JSP에다가 필요한 지시어나 스크립트리, 표현식 스크립트리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에 한번 봅시다. 지금 참조를 해야 되는 DTO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보니까 보드 1, 2 밑에 가니까 보드 DTO 좀 잡아라는 게 있네요. 자, 그럼 여러분도 보드 JSP 패키지를 만들어야겠죠. 자, 여기 가서 우선 요거는 좀 닫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뉴에서 패키지 선택해서 보드 JSP라고 똑같이 패키지를 만들어 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쪽 SRC 밑에 있는 자바의 밑에 이 패키지 이름이나 그 다음에 실제 웹 컨텐트 밑에 있는 JSP에 있는 폴더명이나 똑같이 작성해서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또 만들어야겠네요. 뉴하고 클래스 해서 BOARD 보드 DTO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야겠죠. 자, 만들고 그리고 피니쉬. 자, 끝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드 DTO가 교수님 배포한 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또 두 개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만든 패키지니까 보드 JSP라고 당연히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교수님 지금 단계별로 계속 숫자를 붙였기 때문에 여기는 1, 2라고 붙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DTO는 목적이 저거죠. 데이터 전달용이에요. 데이터 전달용이고, 그 다음에 실제 전달을 해야 될 이 자료의 하나의 덩어리 자체가 우리가 게시판이기 때문에 게시판에 우리 DB 데이터베이스에 만든 테이블의 정보 자체가 원래 사용자 이름, 그 다음에 글, 게시글 제목, 게시글 이름, 그 다음에 그 키를 PK, 유일 키를 잡아서 식별하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자동으로 키 생성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아이디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게시글 한 건에 대한 묶음 자체가 이와 같은 구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를 항상 일일이 우리가 따로 프로그램에서 작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자료를 하나의 이렇게 패키징해서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을 할 수 있는 단위가 바로 DTO입니다. DTO입니다. 그래서 이 DTO는 통상 DB에 들어가 있는 이름대로 그다음에 대소문자도 구별하고요. 그래야지 이제 자바에서 우리 변수 정의하고 또 일치를 하니까. 그 다음에 HTML 태그에 있는 태그 이름까지 다 똑같이 대소문자를 일치를 해서 써야지 굉장히 좀 이렇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프라이빗으로 다 정의가 되어 있죠. 프라이빗으로 다 정의가 되어 있어서 이유는 우리가 클래스에 존재하는 필드는 자기 자신 말고는 접근을 하지 못하게 좀 제어를 해서 보안성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프라이빗으로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대신 이 자료 이 객체에다가 객체에 있는 이 필드의 값을 넣기 위한 set 메서드, 자, 그걸 이제 통칭해서 세터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꺼내오는 것은 gettera고 통칭을 해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료를 저장하고 꺼내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DTO 부분은 이제 이클립스에서 자동적으로 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을 해요. 자, 여러분들 마우스 오른쪽 클릭 한번 해보세요. 오른쪽 클릭해 보시고 여기 내려가면 소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Generate, Getter and Setters라고 하는 메뉴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선택을 하고 지금 세터, 게터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그냥 셀렉트 올 다 만들겠다 라고 선택하고 제너레이트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클릭하면 지금 위에 필드 4개에 대해서 가져오는 거, 저장하는 거를 하나씩 자동으로 차차삭 다 만들어준 메소드가 생성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잘 이거 보면 룰이 있어요. 지금 보면 가져오는 거는 get이라고 붙이고 집어넣는 거는 set이라고 붙인 다음에 원래 있던 여기에 우리 필드 이름이나 변수명이나 룰은 어떻게 되죠? 여러 개의 단어로 만들어지고 첫 번째 단어는 다 소문자고 두 번째 단어부터는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잡히는 게 우리 자바 개발의 관습이라 그랬죠. 거의 표준화된 관습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싹 만들어지면서 첫 번째 단어가 다 소문자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글자만 다 자동으로 대문자로 변환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변수 이름, 그 다음에 필드 이름,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과 관련된 부분에 항상 표준, 그래서 대소문자 구분한 이런 부분을 잘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잘 안 지켜주면 가끔씩 보면 의도치 않게 이상하게 동작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DTO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DTO는 이렇게 만들었고 다시 이제 또 목록 조회에 대한 JSP를 확장을 해서 또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럼 아까 여러분들 작업하던 JSP 띄우고 그 다음에 교수님이 배포한 1, 2에 있는 JSP를 또 띄우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 따라가면서 또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보면 이게 지시어 부분에 세 가지가 추가가 됐네요. 지시어 세 가지가 추가돼서 뭐가 추가됐나 보면 이제 이 문장 안에서 실제 목록에 대해서 MySQL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야 되기 때문에 실제 java.sql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클래스가 필요하니까 임포트를 시켰고, 자, 조금 전에 우리
그 만들어 놓은 DTO 클래스가 있죠. 그래서 걔를 쓰기 위해서 걔도 임포트를 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만든 게 보드 JSP 밑에다 패키지 밑에다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임포트를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목록 형태로 가져오니까 실제 게시글이 여러 개겠죠. 여러 개야. 그러니까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즉 여러 개의 방이 있는 배열이에요. 배열. 그래서 그 배열을 구조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져올 거기 때문에 또 java.util 밑에 어레이 리스트를 임포트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시켰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내려오다가 쭉 보니까, 요번에 이제, 그죠? 우리 스클립트릿. 지금 목록 조회니까 당연히 데이터베이스를 접근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를 읽어다가 어딘가 변수, 지금 어레이 리스트 형태대로 그 다음에 그 안에 방 하나마다 존재하는 DTO 타입으로 자료들을 가져와서 저장을 하는 그런 행위들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그 저장 필요한 행위가 결국 헤드와 HTML 헤드와 바디 사이에 스크립트릿이라고 하는 자바 코드로 추가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일단 요즘 다 가져와서 쭉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실제 시작과 끝은 항상 꺽쇠 퍼센트로 시작과 끝이 들어가면 이건 스크립트릿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문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JDBC 테스트 프로그램에서도 여러분들이 확인했듯이 그 데이터베이스 접속하고 하는 부분하고 동일한 로직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먼저 우리 아까 액션에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액션이라는 이 값에 리스트라고 하는 값을 넣어서 서브밋에서 던졌으면 이 던진 이 폼 안에 아까 우리 보면 이 폼에 있던 원래 이 값들이 실제 JSP 내장 객체 어디에 들어가서 넘어오냐면 요 리퀘스트라고 하는 내장 객체에 당겨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JSP 내장 객체 시간에 교수님이 리퀘스트가 가장 빈도수가 많이 쓰인다라고 해서 별표 두 개를 표시를 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getParameter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원래 HTML 태그 이름을 주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값을 꺼내서 여기 변수에다 잡아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앞에 있었던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배열 형태대로 되는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꺽쇠 표시가 우리가 자바에서 얘기하는 제너릭 타입이라고 해요. 제너릭 타입이고 이 안에 타입은 뭐 스트링을 줄 수도 있고 인트를 줄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지금 앞에서 우리 조금 전에 정의한 것처럼 DTO 같은 클래스 타입으로 정의를 한 경우를 또 이렇게 선언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객체를 생성을 해줬어요. 즉, 배열 형태대로 여러 개 방을 가진 놈들을 샥 만들어준 거고, 그 다음에 그 방에다가는 DTO 형태대로 되어 있는, 보드 DTO 형태대로 되어 있는 객체를 담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데이터베이스 커넥트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언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JDBC 드라이버를 로드를 해야 될 거고, 자, 그 다음 드라이버가 로드가 됐으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을 할 겁니다. 커넥션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하는 거죠. 즉 JSP 북이라고 하는 사용자로 사용자로 지금 연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목록 조회니까 이제 셀렉트 문장이 있어서 해야 되니까 요거를 일단 스트링 타입으로 되어 있는 변수에다가 SQL 문장을 시작 넣겠죠. 그 다음에 이 SQL문을 실행하기 위해서 prepare statement 객체를 하나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execute query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result set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가져와서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result set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엑셀 형태대로 되어 있는 타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위에는 필드 이름 우리 DB 필드에서 정의한 그 이름으로 헤드가 있고 그 밑에 자료가 뭐 한 건이면 한 건, 두 건이면 두 건 이런 식으로 계속 자료가 가져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파일 문장에서 result set
리절트 셋에 있는 next라는 메소드를 부르면 요거는 계속 가져올 데이터가 그 로우만큼 그 줄만큼 있는 동안은 항상 true를 리턴을 해줘요. 그래서 값이 있는 동안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건이기 때문에 앞에서 어레이 리스트 타입으로 우리가 여러 개 방 가진 것을 잡았으니까 그 방 하나에 들어가는 것들은 다 DTO 타입으로 방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방 하나에 들어갈 객체를 잡기 위해서 new에서 DTO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줬고요. 그 다음 요 result set이라고 하는 DB에서 읽은 곳에 값을 가져오는 것은 실제 그 DB 필드 이름대로 파라미터를 주고요. 그 다음에 그 타입에 따라서 getInt, 정성은 getInt, string은 getString이라는 메소드를 딱딱딱 불러주면 그대로 꺼내오게 됩니다. 그리고 꺼내오고 그 다음에 DTO 객체 저장하는 건 우리 조금 전에 만들어 놓은 세터 메소드, 그죠? 자동으로 그 이클립스에서 만들어 줬죠. 그래서 요 set이라고 이름이 붙은 세터 메소드를 이용해서 따라락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array list 타입에 있는 add라고 하는 메소드의 요 DTO 객체를 파라미터로 해서 탁 add 메소드 불러주게 되면 바로 여러 개 방 중에 한 개 방에 DTO 타입으로 되는 객체 하나가 싹 들어가는 이렇게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으면 자원들 반납을 해야 되니까 뭐 닫아주고 하는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DB 커넥트하는 부분은 커넥트하고 하는 부분들은 항상 try catch로 묶어줘야지만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try catch로 묶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면 실행된 결과는 결국 어떻게 되죠? 보드 리스트라고 이름이 칭해진 그러니까 어레이 리스트 타입으로 되어 있는 객체인데 그 안에 배열인데 그 안에 방이 여러 개 방이 있고 그 방 하나하나마다에는 보드 DTO 타입으로 되어 있는 객체가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대로 데이터가 지금 들어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것을 화면에 이제 보여줘야 되겠죠?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보여주기 위해서 HTML을 만들어주는 로직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원래 만들어졌던 폼에는 헤드까지만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자, 여기 표현식과 자바 코드인 스크립틀릿이 포함된 부분에 코드가 여기에 추가적으로 포함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코드를 보고 또 한번 설명합시다. 자, 먼저 여기 보면 if에서 보드 리스트가 널이 아니라면 자, db에서 읽어왔는데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지 뭐 표현을 해줄 테니까 없으면 실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값이 있는 경우에는 자, 포로 이렇게 돌면서 지금 포 보니까 이거 좀 진보된 포예요. 자, 지금 보드 리스트라고 하는 어레이 리스트의 여러 개 방의 값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그 방에 있는 것을 하나씩 꺼내서 걔를 보드 DTO 타입으로 되어 있는 객체로 받아라 라는 얘기죠. 지금 이거 보면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씩 꺼내올 거예요. 꺼내오면서 값이 있는 동안 값만큼 반복을 하면서 돌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를 가져오면 자, 요거 표현식이에요. 표현식에 실제 만들어냈는데 보드 DTO에 있는 우리 아까 앞에서 만들어준 getter 메서드 그걸 이용해서 하나씩 실제 가져오게 되고 지금 이렇게 표현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실제 값으로 HTML 코드상의 값으로 샥 바뀌게 되는 그런 실행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목록조에 대한 JSP가 완성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것을 가지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실행. 자, 지금 실행이 되면 자, 조회 버튼 하나 띵 누르면 그렇죠? 지금 이제 텍스트 데이터하고 저번 시간에 교수님이 넣었던 것까지 자동으로 이렇게
싹 가서 DB를 읽어와서 목록 조회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하면, 소스 보기를 한번 하니까, 지금 웹브라우저에서 소스 보기를 하면 JSP 실행 결과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니까, 지금 페이지 지시어, 여기 있던 헤드와 바디 사이에 있던 스크립트리 다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표현식과 스크립트릿으로 구성이 돼서 딥에서 읽어온 여러 건의 목록을 보여주는 부분들은 다 이렇게 실제 값으로 사삭 다 변경이 돼서 변경된 결과가 내려와서 화면에 보여진 것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